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 강의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자 종목 선정하기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주식의 아주 기초적인 주식을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 다뤄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주식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좋은 종목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종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저는 결국에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투자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이고요. 두 번째는 시세 차익입니다. 요새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배당도 상당히 주식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결국에 주식을 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의 상승을 바라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두 개의 차트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차트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두 번째 차트는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좋은 종목이고 두 번째 종목은 나쁜 종목일까요? 자,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실적 성장 기대감에 의해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실적이 그렇게 좋진 못하지만 앞으로 향후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 이제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건데요. 자, 이런 부분에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나 뭐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사가 돈을 잘 버는데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차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차트가 매력적인 종목도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뭐 시장의 흔들림 등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진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뉴스나 테마 등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분석하는,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두 가지는 주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기본적 분석은 결국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결국 차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 필요하고 연습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 강의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적 분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란 결국에 이제 사업을 얼마나 잘해서 돈을 버느냐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크게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이 앞으로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업종이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그 중에도 어떤 회사가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뭐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건 좀 상대적으로 쉬운 용어고, 그 외에도 EPS나 뭐 퍼, 그 다음에 BPS, PBR 등등의 뭐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요. 자, 재무 상태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용어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조금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해당 내용은 추후 강의를 통해서 다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회사가 매출액이 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종업계 타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얼마나 돈을 벌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등등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울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 하지만 기본적 분석의 한계점은 이제 주가는 일반적으로 기대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비해서 선행을 합니다. 주가는 실적에 비해 선행을 하는데 기본적 분석은 결국에 이제 시간이 지난 후 결산 후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뭐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엔 정확한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후행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의 유명한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는데 결국에는 뉴스가 나와야지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기본적 분석은 이런 한계점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기술적 분석을 다루기 앞서서 제가 앞부분에 자,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요거에 대한 이제 정답이 뒤에 나오는데요. 자, 앞서 봤던 첫 번째 차트가 요 부분의 차트고요. 두 번째 차트가 요 부분의 차트입니다. 근데 요것은 포스코 종목이죠. 포스코 종목의 동일한 차트인데 앞서 보였던 차트는 왠지 좋은 종목 같고 뒤에 보였던 종목 차트는 왠지 나쁜 종목의 차트 같이 보였단 말이죠. 그 이유는 주가가 동일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느끼는 그 체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위치나 이 위치에서 주식을 샀다면 뭐 포스코는 매우 큰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이 됐을 거고요. 자, 요 부분 꼭대기에서 산 이제 투자자가 있다면 아마 포스코는 좀 지옥과 같은 종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본점권까지 오는데 무려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한테는 포스코 진짜 나쁜 종목 잘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주가는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가격에 주식을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뭐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뭐 기타 보조 지표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학습을 해야 돼요. 뭐 알아야 될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 비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나눠서 이제 내용을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을 좀 알아보면 기업의 가치나 위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지 주가의 움직임만 가지고 예측하기 때문에 분석이 틀렸을 경우는 이제 명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회사의 가치, 앞에서 포스코 받겠지만 회사의 가치라는 것은 단기간에 그렇게 변하지 않겠죠? 뭐 하루하루 지날수록 회사가 가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일은 없는데요. 그에 반면 주가는 매일매일 급변합니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포스코가 뭐 그대로 포스코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쉬지 않고 위아래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국내의 대형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매일매일 급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는 건 조금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반드시 주식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성장성이 없는 회사들은 결국에 뭐 주가는 잘 오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반대로 회사가 돈을 잘 못 벌고 있어도 성장성이 좋다면 해당 주식은 많이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종목 선정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주식시장을 쉽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모두 학습을 하고 연습하고 노하우를 익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재료 매매가 있습니다. 재료 매매는 특정 뉴스를 미리 예측하거나
이제 알고서 매매하는 것인데요. 자, 재료 매매 몇 가지 패턴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 스포츠 이벤트가 있다든지 무슨 영화가 개봉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날짜가 정해진 예정된 재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특정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뭐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뭐 겨울철에 주로 발생을 하는 구제역이나 AI 아니면 독감 이런 것들, 신종플루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제 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예 예측 불가능한 뭐 오늘 일어난 지진 같은 것 이런 거는 국내는 뭐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매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있을 재료를 미리 예상해서 미리미리 이제 주식을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했는데 이 분석이 빗나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실적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실적이 기대처럼 안 나왔다고 하면 결국에 주식을 보유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는 게 맞고요. 자, 차트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주가를 예측했는데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이제 새로운 전략이 수립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전략이 수립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뭐 주가를 정확한 포인트에서 잡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 아니면 뭐 주식을 여기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재공략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 다양한 방법들 이제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자, 그리고 재료 매매를 했어요. 재료가 이미 터졌는데 시장에서 뭐 아무 반응이 없으면 뭐 그거는 팔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선정하기의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은 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재료 매매까지 모두 신경을 써서 종목을 선정해야 되고요.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중에 뭐가 먼저냐, 이렇게 뭐 제가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이제 두 가지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종목 중에 매수 타이밍, 매매 타이밍을 포착을 하든지, 아니면 매매 타이밍이 포착된 종목 중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뭐 선정을 하든지, 뭐 어떤 게 먼저가 됐든 두 개를 같이 해서 결국 좋은 종목을 찾아내야 되겠고요. 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해서 종목 찾아냈는데 남들이 아직 주목하고 있지 않은 재료까지 남아 있다면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상첨화죠. 뭐 100 중에 90 이상은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확률 높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 그렇게 쉽다면 누구나 수익 올리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석과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예측했던 것과 주가의 움직임이 일치되게 나왔는지 검증 작업을 통해서 결국엔 자신의 노하우를 만들어야지, 또 반복해서 연습하고 검증을 해야지 이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또 뭐 파고 들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공부해야 될 게 나오는데요. 자, 오늘은 좋은 종목 선정하기, 이런 투자 종목 선정하기 위한 방법,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봤고, 추후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서적 등을 통해서 좀 더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투자 종목 선정하기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